센걸 전진영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3회네요. 네. 최근에 이제 민심을 좀 확인할 수 있는 4.3 재보선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모두가 많이 예측한 대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대1 하나씩 가져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밀하게 좀 자세히 살펴보고 들여다보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4.3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하고 한마디씩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지역이 어떤 편차가 있었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국민들은 민생 현안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거 결과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 뭐 여야를 떠나서 민생 현안 해결하고 더 살기 좋은 이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통영 고성에서 저희가 승리를 했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 통영 고성이 역대 이제 저희 자유한국당 텃밭이었지만 다 시장이 민주당 시장들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걱정을 사실 많이 했는데, 이 득표율이 거의 한 60% 정도, 59.4% 이렇게 나와서 자유한국당이 당선된 거에 대해서 그만큼 좀 이제 집권 여당에 대한 실망을 또 국민들이 많이 하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정점식 후보를 뽑아준 이유에 대해서 통영 고성 시민들의 반응이 경제를 좀 살려줄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반응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심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열심히 살펴서 총선 때 또 실망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창원 선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정의당하고 집권 여당이 단일화를 해서 요번에 이기기는 했지만 사실은 504표 차이로 지금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집권 여당에서 좀 더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관전평을 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너무 어려웠다. 근데 두 번째는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거를 알고 공천을 했고 현재 구속돼 있다. 이것은 경남도민들에게 굉장히 좀 무례한 정당에서 공천을 한 게 아닌가. 그 사람이 현재 구속돼 있지만 무죄가 될지도 모르죠. 그거는 3심까지 가봐야 하는 건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건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모든 게 끝나고 다음에 공천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집권 세력들이 좀 오만한 판단이 아니었나. 그에 대한 어떤 경남도민들의 심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연일 터져 나오는 어떤 정부 여당의 여러 가지 문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7명 장관 후보자들의 어떤 부동산 투기부터 해서 뭐 온갖 면면들. 근데 그 전부터 사실 시그널이 있었어요. 청와대 감찰반 폭로가 있었고, 또 신재민 기재부의 또 사무관이 폭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가 지난 정부와 박근혜 정부와 한치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면에서 아마 조금 국민들의 실망이 크지 않았나. 그때 대응을 조금 더 겸손하게 겸허하게 했더라면 국민들이 이런 실망감은 없었을 거다. 뭐 특히나 뭐 손혜원 의원, 뭐 목포 사건, 서영교 의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매번 사건들을 대하는 태도가 내 식구 감싸기 이상이라도 저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너무 그 선거의 의미를 확장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김경수 뭐 드루킹 나오고 말씀하셨듯이 뭐 유무죄가 확정된 내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궐선거 자체가 2석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의원석들이 있기는 하셨지만, 그런데 그런 의미를 너무 지금 정권 심판론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조금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앞으로 다음 선거 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와 완벽하게 다른 결과가 지금 나왔거든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라면 크게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51%가 넘는 투표율에 500표 차이라는 것은 조직적으로 아주 노동계층에서 다
다 모았을 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시민들이 대거 동참을 하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사 표현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프지만 지금 좀 아픈 게 낫지 1년 뒤에 더 많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그걸 뭐 지금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겸허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민생 현안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 다 생각하고 있다. 근데 그게 갑자기 쑥 커져 버리니까 제가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아니요, 지속적으로 이 생각이 국정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여야가 계속 쌓아왔던 것들인데 국민들이 저렇게 투표장에 재보선은 투표율이 51%가 잘 안 나와요. 30-40%. 근데 이제 51%까지 나왔다는 것은 뭐 조직된 표 이상을 능가했고 그 안에는 시민들이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의사를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그 3월 24일에서 25일 사이 여론조사를 사전에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모름이나 무응답이 20%가 넘었었어요. 근데 그 표들이 결국 어디로 왔냐? 통영 고성선거에서 우리 정점식 후보한테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지방선거 때 실제 출마를 해서 그 플레이어로 뛰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름이나 무응답 표들이 저희한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통영 고성 시민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내린 결과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뭐 어쨌든 집권 여당에서 좀 아프시긴 하시겠지만 고성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진 않죠. 그러나 왜 여야 당대표들이 그렇게 내려가가지고 집중해서 선거운동을 했었어요. 이 중간 보궐선거의 의미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거기서 이제 사셨던 거 창원에서. 황 대표도 계셨고 정의당의 우리 대표도 사셨고. 잠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게임은 사실은 이 선거는 1대1이에요. 사실 무승부예요. 근데 여기는 원래 저기 이군현 의원님 자리였는데 그분은 뭐 무투표 당선이었잖아요. 후보가 그렇죠, 못 날 정도 그렇죠. 정통 보수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상대 후보가 그 민주당이 파란색 달고 나가서 30몇 % 얻었다는 것은 저는 적은 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38%? 예, 그러니까 단 지금 창원 같은 경우를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집권 세력이 조금 더 겸손해지면 좋겠다. 겸손해지는 걸로 이미 요 주제는 좀 줄이고 우리 교수님 오셨으니까 이렇게 제가 겸손해지겠습니다. 네. 다 제 잘못입니다. 네. 제가 건방져가지고 이래요. 다 제 잘못이니 다음 주제로. 그 듣기 싫은 말 이제 듣기 싫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박근혜 정부도 저 듣기 안 싫어요. 그러니까 엄청 귀 쏙쏙 들어옵니다. 이거를 듣기 싫어하는 쏙쏙 순간 들어와요. 이것이 바로 겸손하지 않다는 자세이기 엄청 쏙쏙 때문에 들어와요.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근데 저는 어쨌든 뭐 국민은 언제나 이게 선택의 순간에 현명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번 지방선거 때 워낙 한쪽으로 치우쳤는데 뭐 그때는 그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또 이런 시그널을 통해서 또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것 같고 그 메시지를 각 당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건병이 다 연루돼 있으니 이 사건에. 그럼 알면서 했다는 거죠. 그걸 나한테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내가 거기서 야 놈 아니야. 뭔가 피해를 받았는데도 죄를 뒤집어 써 있거나 자랑만 하면 다행인데 혹시 스폰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